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최근 미국 대선 때문에 이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바이든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되는 걸로 지금 뭐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막판까지 남아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잇따라 승리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306명으로 232명인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죠. 미국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가 되면 이기는데 306명이니까 이제 확실한 승리가 점쳐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선 승리가 지금 확실한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또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 미국 의회에서 내년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또 내년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11월에 치러져서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내년 1월에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는군요. 자, 네네. 그럼 이 바이든, 이분은 좀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사로만 봤을 때는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이 1972년에 부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들 둘하고 또 한 살 난 딸을 차에 태우고 쇼핑을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네. 이 아들 둘은 중상을 입긴 했어도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안타깝게도 부인하고 딸은 이 사고로 숨지고 말죠. 이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큰아들 보 바이든은 이후에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델러웨이주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데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다가 5년 전에 46세의 젊은 나이로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네. 이 자식은 또 가슴에 묻는다고들 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 부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둘이나 먼저 보내게 됐군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된 사람이죠. 큰아들을 보냈을 때는 고통이 너무 커서 지난 대선에 출마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에 연설을 마치자마자 찾은 곳이 부인과 딸이 안치되어 있는 묘소라고 하고요. 네,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인이 또 있더라고요. 이 네네. 재혼한 부인인가요? 네네. 이 현재 부인은 이름이 질 바이든인데요. 이 질 바이든도 두 번째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혼 커플입니다. 네. 이 한평생을 교사로 지낸 교육자고요. 남편이 부통령을 할 때도 계속 강의에 나갔다고 합니다. 또 영부인이 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 미국에서는 뭐 이런 재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기 때문에 뭐 별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부인과의 사이에는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네네. 애슐리 바이든이라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인데요. 비영리 단체 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2년에 외과의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세 자녀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둘째 아들 하나밖에 없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름이 헌터 바이든인데요. 이 아들이 아주 망난입니다. 이 변호사 출신 로비스트인데 머리는 아주 똑똑한데 인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형이 죽고 불과 5개월 뒤부터 형수랑 사귀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스캔들이 일었고요. 네. 심지어 당시 헌터 바이든은 유부남이었으니까 간통인 셈이죠. 이 형수랑은 2년 정도 동거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그 밖에 또 밤업소 여자와 성매매를 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또 마약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 등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네. 이 유일한 또 아들은 이 또 사고를 많이 치는군요. 이 가족 네네. 중에 또 그런 문제아가 있으면 집안에 또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좀 일본이 유리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이 민주당의 로비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썰도 있었고요. 근데 바이든 당선인은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하고 인연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우호적입니다. 이 며칠 전에도 델라웨어 강변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서 또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당선 전부터 한미 동맹을 강조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 또 참전 기념비를 찾았다고 하니까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오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로 넥타이를 교환하기도 했고요. 네. 그 이전부터도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또 교환한 넥타이에 국물이 튄 자국이 있었는데 당시 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은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었다 하더라도 이 바이든 당선인이 뭐 일본 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재임 당시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했을 때도 한일 관계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참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린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일적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호적이고 또 일본 쪽으로 그리 많이 이렇게 기울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사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만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 좋을 때는 또 좋지만 반대로 보면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뭐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또 이 세계에서는 힘이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 뭐 미국과 이 혈맹이기 때문에 또 다행이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비록 혈맹이라고 해도 100% 믿고 의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네. 미국과는 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뭐 항상 좀 좋았던 편으로 기억을 하는데 꼭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역사를 보면 처음 우리가 미국과 접촉했을 때는 적으로 만났어요. 애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강제로 개항을 시키려 했거든요. 군함을 앞세워서 힘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싸웠는데 그게 바로 신미양요죠. 당시 신미양요로 미군이 3명, 또 우리 쪽은 350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이때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때가 네. 조선 흥선대원군 뭐 맞습니다. 당시였군요. 그때야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 서로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선은 또 미국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네. 이게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1조가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을 할 때 다른 한쪽 정부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선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중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 조항에 따라서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조약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나 일본, 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조약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스스로 깼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러일 전쟁 기간 중에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인 가스라 다로를 비밀리에 만나죠. 그 자리에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 일본이 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불안해지는데 이 어떤 내용이길래 비밀리에 만나서 밀약을 맺게 됐습니까? 그 밀약이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이 3가지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줄여서 보면 미국, 영국, 일본이 동맹을 맺은 거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다. 이걸 묵인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밀약으로 일본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을사늑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은 미국만 믿고 있다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긴 미국 대통령의 배신으로 엄청난 뒤통수를 맞았죠. 네. 뭐 나라가 채로 넘어갔으니까 아주 큰 비극이었네요. 네, 이런 위기는 근데 이때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젊고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F 케네디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 케네디는 이 국가가 무엇을 해줄 건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해보라. 이런 명언을 남긴 또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들을 초청한 적이 있거든요. 네.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여사도 이 만찬에 초대가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케네디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골치가 아픈데 미국이 빠져나오는 대신에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이때부터 해왔군요. 네네. 이미 60년 전에 케네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볍게 툭 던진 말인지 아니면 심사숙고를 거쳐서 최종 결단을 내리기 직전의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케네디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펄벅이 여사가 펄쩍 뛰면서 그 말은 마치 우리 미국이 옛날처럼 영국 지배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이 그때 만약에 케네디가 진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면 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고도 성장을 했으니까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못 살 때였습니다. 군사력도 형편이 없었고요. 미국 대통령의 결정 하나에 우리나라 국군이 좌우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일 때였죠. 만약에 펄벅이 여사가 케네디의 말에 그 의견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맞장구라도 쳤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인데 이 펄벅 여사 왜 우리 편을 들어줬을까요? 이 펄벅이 여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태어난 혼혈아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펄벅이 여사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지게를 지고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를 보고 크게 감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게를 지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모습. 뭐 그때 당시에는 아주 흔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감동을 받았길래 그렇습니까? 뭐 우리 정서로 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미국과 중국 생활을 한 펄벅이 여사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나 봅니다. 이 소에다가 짐을 싣고 타고 가도 되는데 오히려 소의 짐을 덜어주면서 나란히 걷는 농부의 모습이 펄벅 여사의 눈에는 다소 충격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감나무에 감이 남아있는 걸 보고 저걸 왜 다 안 따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겨울에 먹이가 귀해질 때 까치 먹으라고 놔둔 거라는 말을 듣고 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펄벅 여사는 이후에 한국을 두고 미국 다음으로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보니까 이 펄벅 여사가 또 고결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결한 나라, 이 대한민국을 알아본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언젠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